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은빛여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은빛여매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꽤 장문의 사연이니까 여러분도 진지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빛여맹입니다. 붕어님께 오랜만에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붕어님 방송을 처음 접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듯합니다. 세월이 참 무심합니다. 그러게요.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86년생 40을 바라보는 아저씨이고 지금은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 소재한 제조업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 고민은 지속 가능한 삶,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남아서 지금 일을 계속한다. 아니면 캐나다로 넘어가 누나, 자영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한다. 제가 소속된 제조업 회사는 대기업 가전제품 부품을 생산 및 납품하는 일인데 2015년 기점으로 국내 제조업의 축소와 해외 이전으로 많은 시설이 철거되어 국내 사업은 거의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 라인의 많은 근로자분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제 손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고 당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멕시코에서 1년 파견 가서 일했던 것도 국내 사업 정리가 예견되었고 현지 사정을 알아보라고 회사에서 파견 보냈던 것도 이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던 것은 기후와 식생으로 해외 생활이 쉽지 않았던 것과 높은 노동 강도로 견디지 못해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국내 돌아와서 한 일은 해외 공장에 필요한 물자, 도장에 쓰이는 도료, 사출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재료, 철판 등등 챙기고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 받은 금형으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일을 해볼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원청의 신제품 개발 부서마저 해외 이전하게 되어 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도 대략 2, 3년 내로 국내 사업 모두 정리할 예정이니 희망퇴직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권고사직을 하거나 당장 내쫓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나는 이 불황에도 월급 감사히 받아가며 배곰지 않고 살고 있는데 이런 행운이 언제까지 따를 건가? 최근 바로 윗선배 2명이 자기 살 길 찾겠다고 퇴직한 것도 예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도 멀리 본다면 지속 가능한 삶이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는 제 친누나 자영 식당을 운영하고 다행히 정착해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장사도 잘 되어 최근 많은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 믿을 만한 친인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고 최근 어머니께서 밴쿠버 여행 갔다 돌아와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친누나에게 직접 네가 가서 일하면 안 되냐? 물어보니 제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강요할 생각은 없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일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만약 제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면 취업 비자나 머물러 있는 집도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일자리도 보장되는 조건입니다. 제3자 본다면 이런 조건이 완벽히 보장된 조건을 보고 무엇을 망설이냐 하겠지만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 문제. 저는 공부머리가 없습니다. 영어도 그리 잘하지 못합니다. 해외 경험은 조금 있지만 입국 심사대에서 거절 안 받는 정도이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외국서 생활하고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영주권은 아니더라도 취업 비자를 취득을 하려면 영어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직장 생활하며 공부하는 담을 쌓았고 영어는 거의 쓰는 일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언어 문제를 단순히 공부한다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건강 체력 문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건강과 체력이 나빠지거나 떨어짐이 나이 하나하나 먹을수록 느껴집니다. 예전에 거뜬히 했던 일도 피곤해하고 없던 못 디스크 생겼습니다. 물론 저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생긴 결과물입니다. 운동도 하고 먹는 것을 조절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혼자 사는 솔로이고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혈압과 고지혈증도 있어 약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기본 무상 의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의 세세한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의료는 한국과 달리 무상이긴 하나 매우 저질이라 몸이 아파도 병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건강 유지하고 계속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 부모님 두 분도 내심 제가 해외 나가서 일하기를 바라시고 계시지만 반대로 아들, 딸 모두 나라 밖에 나가는 것도 또한 서운해 하십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 둘 다 나가면 한국에 아무도 안 남게 되는데 우약고 이러시고, 특히 모두 55년생, 이제 노인이신데 해가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어머니는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왼쪽 눈도 희귀한 안과 질환으로 어두워지셨고 근골격계 질환도 앓고 계셔서 자식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큰 병원도 몇 번 모셔다 드리고 했고요. 아버지도 술을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 약간의 당뇨에 통풍까지 앓고 계십니다. 물론 두 분 모두 알아누워 거동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친누나도 한편으로 제가 한국에 남아 부모님을 케어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안심되고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누나가 최근에 집에 별일 없나? 괜찮지? 자꾸 물어오는 것을 보면 걱정을 마구 많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나라 밖으로 가는데 부모님이 눈에 밟혀 꺼려집니다. 요즘 부쩍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혼자의 삶을 각오를 했고 늙어서 혼자 유유자적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지금같이 살아서 괜찮을 것일까? 라는 의문이 자꾸 듭니다.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부록의 나이도 앞두고 아직 이런 작은 일 하나 혼자 결정하지 못하니 제 자신이 좀 한심해집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부모님,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나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고민이 많으시긴 하겠네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나 봅니다. 우리 연명님께서. 연명이 죄송한데 지금 괜찮으시다면 트위치로 접속 가능하십니까? 왜냐하면 유튜브가 제가 님하고 티키타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유튜브가 아시다시피 이 그러니까 채팅 시간이 길거든요. 트위치는 짧고. 그래서 아무래도 반응 속도가 트위치가 더 낮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볼 때 대답을 할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회사 어렵구나. 보니까 광주에서 가전제품이 하는 거 보니까 광주에 그거 있거든요. 삼성전자 있는데 광주 삼성전자 없애나 보네. 축소하나 보네요. 네. 근데 난 누나분이 좀 무심하다. 누나분이.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님한테 뭔가를 이제 다 떠안은 느낌이네. 자기는 나 몰라라고. 약간 그런 느낌 드네요. 난 솔직히 누나분의 입장이 좀 의심이 들어요. 안 그래요? 아니, 좀 걱정되면 부모님을 아예 외국으로 보내면 되잖아. 여유가 좋은 사람들이. 물론 캐나다가 의료 시설이 나쁘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딱히 좋다고 볼 수 없는 게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지 돈이 없으면 못 쓰잖아요.
저 누나분이 좀 솔직히 말하면 별로 그렇게 뭔가 가족을 생각한다거나 우리 저 여명님이 생각하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그냥 식당이 바쁜데 식당 일이 바쁘다기보다는 그냥 아무렇서 그러니까 가장 쉽고 신뢰할 수도 있고, 예, 만만한 사람이 님이니까 뭔가 오라고 하는 것 같아. 예.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는. 근데 잘 된다면, 가위가 잘 된다면 정작 어머님을 부모님을 거기 데리고 와 사시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노후 대비로.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아, 여명님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 집에 적지 않은 돈을 준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 이런 말 했는데, 자, 나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 이건 나라 밖에 나가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 밖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기 힘들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가면 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몸으로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실제로 부딪혀서 거기서 먹고 살고 하는 게 새로운 것에 도전이죠. 이미 정해진 제로 있고 로드가 다 정해져 있잖아. 물론 새로운 곳에 나가 사는 것도 도전이겠지만 솔직히 말했을 땐 도전이라고 부르기 힘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맞잖아요.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뭐 캐나다 간다 하더라도 식당 주변에는 못 벗어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는 저렇게 누나 보고 오라고 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가족이라도 챙겨줄 게 아니라 가족이라도 갑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있잖아요. 누나를 안 본지 꽤 됐잖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출가 외인. 결혼해서 나가면 남이에요, 남. 형제라고요. 형제도 갑질 더 잘합니다. 형제기 때문에. 오히려 핏줄이 갑질 더 많이 합니다. 핏줄한테 챙겨줄 것 같아요. 그럼 남이에요. 결혼해서 딴 데 갔잖아. 시집 갔잖아요. 그럼 남이야. 남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 붕어 형 정말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 결혼했잖아요. 친구도 여러분 결혼하면 거의 반 남이야. 만나지 못하잖아요.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그럼 남이에요. 20대 이후엔 거의 안 살았다는 거는 거의 남이야. 예. 핏줄이라도 더 챙겨주는 거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가는 거 이걸 저 끊어서 얘기하자면 이거 아마 시간이 좀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저는 가는 거 비춥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한 번 가면 또 돌아오기 힘들어요. 한 번 가면 한 번 가시게 되면 돌아오기 힘들어.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뭐 가지 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죠. 식당 일만 할 게 아니라 식당 일을 많이 못하게 되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가서 어디 살 거니까 어디 가서 살 거예요? 그 누나 집에 같이 산다고요? 그럼 누나 식구다라고 계속 부르시는데 하루 왼종일 누나는 식구다라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잠자는 시간 빼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가족끼리 자주 보면 별로 안 좋잖아요, 여러분. 특히 가정 있는 사람들.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에 따라도 왜 남동생이나 처제가 같이 그 신혼집 같이 살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당연하지. 어?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따로 살아야지. 근데 이러저런 핑계를 같이 살면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해외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만의 집을 마련했을 거 아니야. 여명님 거기서 집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같이 사는데 뭐 방한가 줘가지고 살 거 아니야. 서로의 어떤 뭐 라이프 스타일이나 성격이라든지 식성 같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살면 부딪힐 것 같아요? 안 부딪힐 것 같아요? 부딪힙니다.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입맛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환경이라든지 부딪힙니다. 특히 여명님은 뭔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야. 혼자 있으려고 해도 혼자 있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그리고 이게 여명님 그냥 일자리 구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님이 거기 가서 신세 되는 거야. 신세. 어? 신세를 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어디 취업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세를 지는 거예요. 신세를 지기 때문에 신세를 받는 입장에서 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일자리 줬잖아. 잠자리가 줬잖아.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명목으로 얼마든지 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 외적으로. 그리고 님 매형 있잖아, 매형. 매형 얼굴도 잘 모르죠. 매형하고 얘기도 안 해봤죠. 매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나는 출가 외인입니다. 출가 외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20살 이후로 거의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부딪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남의 식구야, 남의 식구. 웬만하면 가족끼리 그리고 일하면 안 돼. 가족끼리 일하면 안 돼요. 가족끼리 일하면 사이가 좋은 상태에서 오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해가지고 안 되는 사이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안 되는 사이가 더 많지. 주변 사람들도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사업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 같이 하지 말라고. 형제라고 해서 더 챙겨줄 것 같지만 형제라고 해서 더 부려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네. 그리고 음, 네, 가족끼리 일한다고 해서 가족끼리 일하는 거 오래 가기 힘들어요, 절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남끼리 일하는 게 맞습니다. 남끼리 비즈니스. 저 일하는 것도 비즈니스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챙겨줄지 모르잖아. 알고 보니까 현지에서 돈 받는 거보다 적게 챙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 시급 얼마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얼마 받고 가는지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나는 뭐 적당히 받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원래 줘야 되는 돈보다 막 시급으로 치면 1,500원, 2,000원 적게 든다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똑같은 게 캐나다도 주잖아, 주. 예, 주라서 주마다 시급이 달라요. 시급이나 뭐 연장 수당이나 할증 달라요. 다릅니다. 뭐 그분들은 아시겠죠. 그 주에 얼마 정도 돈을 챙겨줬는지 아시겠지. 근데 님 모르잖아요. 캐나다, 미국이 똑같거든요. 미국이 좀 더 광활해서 그렇지 캐나다도 주가 모인 나라예요. 각 주마다 법이랑 뭐 세금이랑 수입이랑 다 다릅니다. 연방제 국가예요.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돼요. 철저하게. 가족이라고 해서 아예 챙겨주겠지 이런 게 아니야. 가족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얼마 줄 건지. 얼마 주고 얼마 챙겨주고 집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런 거 얘기합니까? 얘기해줘요? 그냥
오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해주는데요? 그동안 잘 알아서 해줬습니까? 여명님한테? 그리고 웃긴 게 난 그런 거야. 아니 왜 그쪽에서 사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서 어? 지구 방바퀴 되는 데까지 가야 돼? 비행기 타러.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만약에 뭐 여명님이 미국 땅에 산다. 그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멀지만 그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뭘 믿죠? 가족이라 하더라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직장 갈 때는 시급 얼마 받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다 우리가 얘기 듣잖아요. 듣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면접 볼 때, 아니 면접 볼 때 아니면 채용 공고 봤을 때 돈 얼마 주는지, 회사 위치 어디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하는지, 복리후생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왜 가족기 회사 들어간 데는 아무것도 안 따져보고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요즘 시점에 그렇게 하는 거? 님 잘하셔야 되는 게 가족과 같이 일한다기보다 난 일자리 찾는 거야 일자리. 취업을 하는 겁니다 취업을. 가족을 떠나서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우선시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님은 캐나다 가가지고 먼 데까지 가가지고 일자리 구하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여기보다 돈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그 가족들이 그거 알고 돈을 더 챙겨줄 거냐는 거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냥 몸만 떠나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몸만 떠나면. 그리고 이미 본인 마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고 싶다고 하면 영어가 힘들지만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예 자기는 공무원이가 영어 하기 싫다는 거잖아. 아니 공무원이가 없어도 어떻게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 어학은 원래 어려워요. 누구든 다 어려워. 어학은 원래 어릴 때야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나이 먹고 어학 배우면 어려워요. 남녀노소 다 어려워. 이미 머리가 굳어 있다 보니까 한국어 말고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특히 나이 먹을수록 어학은 더 힘들어. 어린애들이 어학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훨씬 더 좋아.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굳이 내가 공부를 해서 저희 가려면 영어 배워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해야 됩니다. 잠깐 사는 게 아니라 가면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님 지금 보면 워킹홀리데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예 거기 살아가지고 비자 받아가지고 장기 비자 해서 영주권 조금 받아가지고 영주권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캐나디언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어를 잘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 니 워킹홀리데이 갑니까? 5월 아니잖아 이거. 제가 알기로 지금 저 은빈 예명인 나이에 5월 안 받아주는 거라 그래. 5월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네, 나이 제한이 있어. 아예 살려고 하는 거 영주권 획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계속 누나네 가족들 따라가자고 하면 따라가고 하자고 하면 하고 네, 20대까지 30대 만 30대 이상부터는 안 받아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5월도 나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사연으로 느껴봤을 때 본인은 영어를 공부를 굳이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요. 제대로 할 생각이 없어.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누나 믿고 사는 거예요. 저분들은 영어 가능하겠지. 저분들 영주권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저분들은 나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영어 여기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어학을 상당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현지인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님은 아니잖아. 만약에 누나하고 매형이 없어. 누가 왔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거야?
손이 멀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학을 못하면 거기 땅덩어리 살아도 아무데도 가지 못해. 아무데도 가지 못해요. 어학만 공부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문화도 공부해야 돼, 문화. 그 지역이 뭐가 있는지,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에 좋고 나쁜 거 뭐가 있는지를 알고 가야 돼. 영어는 기본이고, 내가 가는 그 캐나다의 주가 어떤 기후를 가지고 있고, 도서 사정이 어떻게 되면, 거기에 뭐 관광지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없잖아요. 그냥 몸만 가겠다는 거잖아. 이 몸만 가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가서 있잖아요. 거의 그냥 진짜 활동 반경이 그냥 1집, 2집 끝이에요. 어디 가지 못해. 아,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가죠. 뭐 있는 줄 알아야 가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자체가 여명인 자체가 굳이 막 캐나다를 가겠다는 뭔가 괜한 의지가 안 보여요. 그냥 외국 가겠다는 건 그냥 가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제대로 살 거다. 거기 가서 내가 현지인들하고 거기에 문제없이 살 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가서 살아도 잘 살지 못 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나 입장하고 님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누나네는 이미 오랜 시절부터 가가지고 이미 오랜 나이 때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다 한단 말이야. 근데 님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가면 님은 나이만 30대 후반이지 그냥 애랑 똑같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나이 먹어서 그걸 거 가서 이제 뭔가 깨우치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병원도 내 맘대로 못 갈 거예요. 아니 뭐 알아야 가지. 알아들어야 가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나는 지금 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아예 살려고 나중에 길게 보면 영주권까지 딸려고 가는 거잖아. 젊은 나이 때 그냥 뭐 20대 때 그냥 월인 아니면 그냥 해외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 한번 돈 벌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미래가 달린 거예요, 여명님. 미래가 달렸는데 이렇게 준비를 허술하게 되겠습니까? 그 말인 즉슨 나는 그렇게까지 뭔가 절박하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잖아요. 막연하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막연함 가지고 외국 가서 살 수 있을까? 막연함만 가지고. 특히 아시아야 될 게 지금 포스트 메로나 시대 아닙니까? 메로나고 먼저 하시죠, 코로나. 지금 캐나다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좋아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 미국만큼 아니지만 제법 많이 나와요. 혹시나 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 상비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어디서 살 겁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민이제 말 그대로 이민 아닙니까? 거기 살려고 하는 이민이잖아요. 이민을 하는데 누나가 이제 일자리 해주니까 거기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민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행 목적도 아니고 월 목적도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자 영주권은 아니더라고 하는데 영주권 따야죠. 무슨 영주권은 아니고 자식으로 합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일하다가 내려가려고요? 다시 한국땅 밟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일걸요? 안 가리면 못할걸요 아마?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왜냐하면 한 3, 4년 그렇게 일하다가 다시 돌아오잖아. 그럼 한국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다고. 적응하기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외국 문화에 이미 답습을 해가지고. 그러면 작정하고 간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안 보여요. 그리고 건강 체력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뭐 여명님의 실제 몸 상태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게 본인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네요. 건강 체력. 일단요 여명님 지금 당장 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부터 건강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영주권 나오면 우리나라 국적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님은 만약에 우리나라 오면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 때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비자를 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그냥 오면. 그 외노자가 똑같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복수 국적 인정하지 않잖아요. 국적 여러 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단수 국적만 인정, 단수. 한 개만. 네. 지금 난 일단 뭐 외국 가서 일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명님이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명님이 내가 느끼는 게 이 두 번째 아까 건강 얘기했는 거 느낀 거 게 일단 이분은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 보통 혈압 고지혈증이 비만하고 관련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게으름과 나태함. 예. 그 술을 많이 드실 것 같아. 이게 보통 살 많이 찌시는 분들한테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술 많이 좋아하고 야식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생겨요. 야식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이나 야식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기름진 거. 그 매일 먹으면 생겨요. 그래서 야식이 안 좋은 게 이 두 가지, 요것 때문에 안 좋잖아요. 야식 많이 먹으면, 배달 음식 많이 먹으면 혈압 고지혈증. 그러면 MSG 폭탄 들어가니까. 칼로리 완전 초고칼로리고. 술을 안 한다고요? 지금부터 운동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뭔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 피곤했다고 하지만, 네. 일 피곤했다고 하지만 벌써 젊은 나이에 혈압,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건 꽤나 심각한 거예요. 네, 심각한 겁니다. 피콜로님도 좀 체중이 좀 나가시죠? 체중이 좀 나가시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체중이 많이 나가요.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운동은 잘 안 해.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일할 때 움직이는 건 또 운동할 때 움직이는 건 다른 거거든요. 집에 있으면 항상 누워있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은빛 여매님이 삶을 내가 제대로 본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유치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좀 느껴지냐면 음, 집에 오면 그냥 맨날 누워있어. 배달 음식 해 먹고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맨날 치킨이나 아니면 뭐 중국집 같이 시켜 먹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평소에 쉴 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뭐 컴퓨터 같은 데 앉아 있는다거나 아니면 소파에 누워 있다거나 스마트폰 만진다거나. 네. 나이 보고 운동해야 됩니다. 예명님. 운동은 안 하고. 운동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예명님. 지금 운동 안 하면 외국을 찔렸죠. 찔렸으면 끝나고 나서 돈에 하셔야 되고. 근데 내 여명님 생각이 딱 보여. 이게 일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피곤하다기보다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하중이 많이 실리잖아요. 네. 하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똑같은 걸 해도 빨리 지치는 거예요. 자, 했더니 또 피곤해하는 거 뭐냐면 체중이 증가해서 고지혈증이 그런 거야. 체력을 많이 못 쓰는 거예요. 뭘 해도 초역서보 많이 나간단 말이야. 뭘 해도 체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장거리 이상 뭐 왔다 갔다 못 하고 잠깐 움직였는데 다리 아프고 목 땡기고 어깨 결리고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왔다는 건 나이가 먹어서 관리 안 하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나중에 못 일어나는 거야. 나중에 누워서 못 일어나는 거야.
누가 안 잡아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산다고 했는데 위험합니다. 아, 로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음? 집에 왠지 과자나 간식 같은 거 많을 것 같아요. 예, 예명이 딱 생각이 보여. 일단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 일단 내가 그려지는 게 혼자 산다고 했잖아요.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딱 적어놨죠. 일단 집에 가면 그 치킨 그 배달시켜가 치킨 그 박스하고 피자 박스하고 중구지 빈 그릇, 중구지 일회용 그릇. 요즘에 중구지 일회용 나오죠. 일회용 그릇하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잔뜩 쌓아놓죠. 나중에 한 번에 버리려고. 그 냄새 나죠. 냄새 나면서 이제 밥 안 먹고 뭐 인스턴트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 사가지고 그걸로 때우고 밥솥은 안 해가지고 먼지가 쌓여있고 전자레인지 매일 돌리고 그래서 항상 먹을 때 엎드려 있거나 누워있고 아니면 집에 있을 때 쉴 때만 그냥 보는 거 유튜브 누워서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뭐 TV나 뭐 드라마 보거나 그러면서 하루 쉬고 물론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그러셔요. 이게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팔팔하니까. 근데 나이가 먹어서 하게 되면 금방 살로 가요. 네, 금방 살려고. 원래 좀 체중이 있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살 찌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칼로리 소모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배달 음식 끊으셔야 됩니다. 네, 배달 음식보다는 배달 음식은 지양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네, C밥 스타일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복에 어플 깔아서 어플 깔아서 하루에 10,000부 이상 걸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탄산이나 당 많이 들어간 거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하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 당뇨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같이 따라와요. 이 3대장이 같이 따라와. 이 친구거든. 불알 친구라서 같이 따라와요. 아마 당수치 검사해보면 많이 나올 거야. 보니까 이분이 당 들어간 것도 많이 집에 가면 왠지 페시콜라 왠지 많을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이 시켜가지고 남은 것들 있죠. 먹다 남은 것들. 업소형 페트병 있죠. 1.25리터. 1.5리터 아니거든요. 업소형은. 업소형은 1.5리터 아니라 1.25리터. 약간 작은 거. 그거 왠지 먹다 남은 거 있죠. 김 다 샜는 거 왠지 냉장고에 왠지 쌓여있을 것 같아. 네. 여명님 왜 나는 여명이 집구석을 보지 않았는데 왜 여명님이 어떤 그런 집안 사정이나 평소 스케줄을 왜 잘할까요? 여명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할까?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이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관리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여명님. 그러니까 님 혼자 산다고 마음먹었잖아요. 혼자 살려면요 자기 몸에 굉장히 악착 같아야 돼요. 자기 몸에. 네? 자기 몸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돼. 내 몸을 끔찍하게 아껴야 됩니다. 혼자 산다고 게으르면 안 돼. 혼자 산다고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냐?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 청소든 밥이든 누가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별로 운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유명님이. 평소에 좀 걷기라도 좀 많이 하시면 이 문제 해결이 돼요. 유산소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유산소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일 끝나고 나서는 자꾸 내 몸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이 정도 하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테스트 해야 됩니다. 맨날 뭔가 좀 산송장처럼 맨날 그냥 버틴다는 생각으로 오늘 어떻게 꾸역꾸역 버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일하니까 몸이 계속 죽어나는 거죠. 죽어나는데 계속 뭔가 집에 오면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자꾸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죠. 아니 팩트로 얘기할게요. 님이 힘들게 일한다고 하는데 정말 집에 가면 할 시간이 없습니까?
정말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일합니까? 하루에 한 16시간, 17시간씩 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안 한다는 거잖아. 이건 그냥 좀 핑계라는 거죠. 예. 다들 시간 없는데 운동해요. 시간 없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 회사원들 있죠. 그 회사원들 있죠. 이 직장 다니시는 그분들 가방에다 운동복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 회사 가고 바로 퇴근하고 바로 운동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헬스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퇴근할 때 일부러 버스 안 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아니 점심때 있죠, 여러분. 점심 시간 때 쉴 때 일부러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은근 많거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점심시간대로 그냥 누워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음악 들으면서 그냥 한 2, 30번 걸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게. 이런 걸 다 귀찮아하다 보니까 귀찮아하고 자꾸 이제 음식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안 해 먹고 야채 같은 거 안 먹고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상했죠. 상했는데 자꾸 본인은 피곤하고 게을러서 못한다. 게으른 사람한테 해야 돼. 원래 인간이 게을러요. 인간은 누구나 게을러. 게으르기 때문에 자극을 줘야 돼요. 뭔가 계획표를 만들든지 메모장에 적어서 한다든지 어플을 까다든지 해가지고 계속 자극을 줘야 돼. 인간 자극을 안 주면 어떤 것도 안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님은 평소에 나에게 어떤 자극을 안 주는 게 버릇처럼 돼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일 끝나고 나서 일 끝나고 나서 나에게 어떤 자극도 안 주고 자꾸 나를 편하게 내어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이해해요. 아, 일 힘들게 일하고까지 와가지고 꼭 그러기까지 좀 나한테 자극 좀 살아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죠? 영어 속담에서도 약간의 스트레스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 이 자극을 주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약간의 스트레스예요. 사람이 아예 사람이 살면 긴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약간의 긴장은 가지고 살아야 돼.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 루틴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돼요.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다 똑같이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혼자 살아도 집에 가서 자꾸 뭔가 하고, 건강 생각하고, 자기 개발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혼자 살아도 굉장히 잘 살아요. 보통 혼자 살면 뭐 뒷방 늙은이 뭐 호랩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혼자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져요. 보통 우리가 혼자 살면, 현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S대 출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혼자 살아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막 그렇게 나쁘게 보는 세상이 아니잖아. 근데 아직도 혼자 살면 굉장히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살면 팽이같이 살고 집에 가면 맨날 라면이나 아니면 배달 음식 쌓여 있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쓸쓸하게 뭐 어?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안 좋다는 프레임이 씌이는데 그거는 옛날이고요. 옛날이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어. 정보는 더 많아졌어. 옛날엔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했다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졌어요. 이미 혼자 살기로 마음먹었잖아. 그러면 게으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요. 여명님. 일단 내가 건강하고 봐야 됩니다. 일단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보면 여명님이 참 웃긴 게 여명인데 약간 오지랖퍼 기질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 나 내 몸 상태도 안 좋은데 누나 생각하고 부모님 생각하고 일단 나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나부터 건강하게 생각하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라는 거지. 아버지 이미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고집도 있다 보니까 뭐 어차피 본인만 안 들을 거라는 거 알잖아요.
안단 말이야. 어른들이야 뭐 워낙에 고집 피우면 뭐 젊은 사람도 말 안 듣잖아요. 그거 뭐 어제 오늘 얘기 아니잖아. 언제까지 본인이 붙들어 놓을 거야. 그냥 저렇게 어린 사식이 놔둬야죠 뭐. 그럼 여명님이 중요한 건 일단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나부터. 나 자신부터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 그 부모님 저렇게 몸 편찮으신 거 보고 뭔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명님이 자꾸 건강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더 나이 들면 이미 저 부모님 나이 때 되면 더 힘들게 살 거야. 네. 더 고생하면서 살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님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 혼자 살면 왜 건강 관리 잘해야 되냐면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거나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음식도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안 돼요, 유명님. 물론 다른 고민도 있겠지만 일단 본질적으로 님이 건강하고 봐야 돼. 님이 일단 몸이 튼튼하고 봐야 돼요. 어, 쌩쌩하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뭐 현균이도 마찬가지고 예명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을 앞으로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돼. 제가 각자 도생 각자 도생 하잖아. 사람들이 각자 도생을 굉장히 쉽게 꺼내는데 근데 웃기게 각자 도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준비라든지 자세가 안 돼 있어요. 혼자 사는 게 각자 도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살아도 내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근데 혼자 산다 하더라도 자꾸 누군가의 도움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나는 젊기 때문에 난 괜찮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혼자 사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각자 도생이. 혼자 각자 도생 사이가 되면 이 각자 도생 생활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해야 돼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여명이도 생각해요. 여명이도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면 이 생활을 영원히 해야 됩니다. 내가 숨이 붙어 있는 한은. 숨이 붙어 있는 한은 그러면 건강하고 몸 아픈 데 없이 좀 그런 거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거저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준비 안 하면 준비 안 하는 대로 계속 나는 이제 건강 리스크를 안고 사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건강에 대한 압박, 체력에 대한 압박은 더 많이 옵니다. 나이가 먹으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 수치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적어도 운동을 해가지고 좀 늦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현상 유지 정도 한다거나. 예. 그거 아셔야 돼요, 유명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는 더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단계보다 더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해도 이미 떨어진 거 모를 수 있습니다. 와, 사람이 운동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젊었을 때 돌아가지 않아요. 절대로. 예, 몸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떨어진 거 더 이상 덜 떨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거나 완전히 채우지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몸 움직이기 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일하기도 낫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미 설령 저 캐나다 가가지고 누나 밑에서 일한다고 칩시다. 누나분이 님 신경 써줄 것 같아요? 반성하면 돈내하시면 되고요. 네. 돈내로 반성하시면 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 신경 써줄 것 같아요? 자기들 식구 돌보는 정신이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내 신경 쓸 것 같아? 남은생 봐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자기 식구를 신경 쓰느라 여념이 없죠. 원래 그랬잖아, 원래. 원래 여명이 신경 써준 적 있습니까? 님한테 신경 써준 적 있냐고. 근데 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20살 이후로 본 적이 없다고. 실제로 이렇게 뭔가 마주친 적이 별로 없다고. 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금 본 적 없으면 앞으로 더 볼 적 없겠죠. 그럼 더군다나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누가 해주겠지 생각하지만 안 돼, 여매님. 여매님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아, 5,000원 감사합니다. 누가 나 자신을 돌봐주겠지. 그래도 같이 쓰기 가지고 안 봐줘요. 안 봐준단 말이야. 그리고 캐나다라는 게, 나 캐나다 얘기 들었는데, 캐나다가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캐나다가 개인 병원이 없어요. 가장 안 좋은 게 그거야. 캐나다가 개인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당장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예. 그 수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24시간 동안 이렇게 대합병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 캐나다 같은 경우 그렇게 없대요. 24시간. 그리고 이미 대기자 많아가지고 맹장 같은 수술 받을 때도 한 달 넘게 기다려야 돼. 아픈 상태로. 당장 가서 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뭔가 맹장 터졌다거나 저같이 뭐 여러 개수 터져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는 거야 그냥. 왜냐 이제 그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나라에 정해놨는데 숫자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앞전에 이미 신청을 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기다려야 돼, 순번. 그동안 이제 내 몸 썩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외국 갔다 오신 분들 하나같이 감탄하는 게 그거잖아요. 감탄하는 게 그거잖아. 야, 우리나라 참 우리스 좋다고.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속전속결로 바로 취조받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유난한 수수비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싼 거예요. 저도 혈압, 고지혈증 있어서 약 먹고 있어요. 전 그래도 요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3,500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병이라는 게 안 좋다는 게 빨리빨리 조기에 진단해가지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조기 치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의학이라는 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그래도 몸을 그래도 기존 상태로 돌릴 수 있잖아. 암이라는 것도 빨리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해요. 외국 같은 데는 특히 의료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암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나라가 더 심각한 게 외국이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건강검진 할 수 있고 정밀검사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내시경이나. 우리나라 그래도 정밀검사 수준은 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내시경만 하면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민 건강검진하고 정밀검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암 환자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리고 지금도 많긴 하지만 근데 외국은 더 많겠지. 우리나라 많은 게 아니야. 외국 가면 우리나라 많은 건 비할 바가 안 돼요. 외국은 그런 건강검진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몸에 이상 신호가 있었던 걸 알았음에도 진료받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고 생각. 그럼 6개월 동안 그 마음세포 같은 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커지겠죠. 특히 큰 병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나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 그걸 기다린다. 고통 속에 기다린다고요? 받을 땐 거기밖에 없고. 병원에서는 6개월 걸린다고 하고. 난 아파트 죽을 것 같고. 그걸 어떡하냐 말이죠.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님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젊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경우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었을 경우. 그리고 거기 가서 햄버거만 먹을 거 아니잖아요. 또 밥 먹어야 되잖아. 김치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 가서 뭐 맨날 햄버거만 먹을 것도 아니고 비빔 먹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 신경 써야 되고 제가 볼 때 한국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것도 내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계획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냐고 생각이 드냐면요. 일단은 이직을 위한 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직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 있으면 이직 준비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뭐 내 경력 인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좀 근무 환경이 나은 쪽으로 아니면 이참에 뭐 다른 쪽을 진로를 생각해 본다거나 뭐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 공기업이나 한번 내보든가 방향을 돌려보는 거죠. 아직 시간 남아있잖아. 회사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남아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내 나름대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미 준비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직 대신에 이미 광주라고 했잖아요. 광주가 지금 일자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다른 지방으로 넓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준비 그리고 좋은 기업 있으면 뭐 지원해 본다거나 나름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가라 하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민 가라 이미 좋은 기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내부 사정을 쫙 본다면 일단 여명님이 이민을 가야 될 어떤 정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뭐 영어를 배운다든지 아니 문화생활을 배운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거기 가서 돈 얼마 받는지 어디 생활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죠. 근데 여명님이 정작 뭐 이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과연 뭐 어떻게 생활할지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뭐 누나분이 날 잘 챙겨줄지도 모르고 망연하다는 거죠. 망연할 거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아니보다 나 자신의 아니부터 먼저 챙길 거. 지금 부모님 걱정할 때가 아니야. 부모님도 지금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저걸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뭐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원상복구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더 마음 아픈 게 뭐냐 하면 나도 괜찮은데 자식까지 몸 안 좋으면 더 아플 거예요. 마음 심적으로. 우리야 뭐 나이 먹었으니까 뭐 노화가 들었으니까 뭐 몸이 고장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여명 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남자인데 젊은 나이에 그렇게 몸이 고장 나가 되겠냐? 안 그래요? 그리고 뭐 부모님 생활하는데 드는 돈은 뭐 누나들 해준다고 하니까 넌 본인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 연락 준다거나 방문해가 식사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나부터 생각하라는 거 나부터.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여명님. 이기적인 마음을. 보통 내가 이런 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보통 남 걱정하고 남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자기가 똑바로 못 사는 분들이 많아. 예. 자꾸 막 부모 생각하고 누나 생각하고 하는 이렇게 자꾸 막 가족들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자신이 뭔가 일궈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여명이도 그렇잖아. 내가 진짜 뭐 중간에 뭐 한눈 안 팔고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나이가 찬 상태에서 뭔가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해놓은 게 딱히 없는 거야 이게. 만약에 여명님이 내 앞만 바라보고 뭔가 신경 써서 뭐 돈도 모으고 있으면 뭐 내가 지금 뭐 집 하나 장만했으면 뭐 누나가 이민? 아 나 싫은데? 나 이미 여기 집도 사놨고 갖출 거 다 갖췄는데 내가 왜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 나 여기 좋아. 난 내 집에서 그냥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꼬락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알뜰하게 돈 모으고 관리 잘했으면 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을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내 미래를 도모하느냐 만약에 연명님이 이 상황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딱 하나 있었으면 뭐 누나 오라고 해도 아 나 싫은데 아 나 이거 좋은데 난 내 집 가지고 뭐 누가 나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집값도 좀 오르고 있고 뭐 난 상관없는데 이런 입장이잖아. 근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뭔가 일은 많이 했지만 뭔가 내 것이라고 딱히 얘기할 만한 게 딱히 없잖아요. 연명님의 노력을 내가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나의 삶이 열심히 살면서 뭔가 그만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 어떤 그런 고생한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보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나 만드는 거, 땅 문서. 다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열심히 살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이게 너무 심해서 그렇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집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극단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뭐 겉으로 봤을 때 허름한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느냐, 아니면 남한테서 그냥 따박따박 자꾸 월세 내면서 남 좋은 일 시키느냐,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명님, 나부터 생각해. 나부터. 자꾸 눈 안에 뭐 부모님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을 해요. 나만 잘 생각하고 나만 똑바로 살면 뭐 누나가 어떻고 부모님이 어떻고 그거 크게 막 내가 염려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연명님이 뭐 부모님 생각하고 이제 누나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 거지만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일을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국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도 갈릴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외국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은 이미 지옥이다, 외국 가 살아라, 좋은 기회다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명님이 어디까지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명님이 참 가고 싶다고 하면 저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 의견이니까, 본인 인생이니까. 근데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라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도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외국이라고 해서 딱히 좋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뭔가 나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어딜 가든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좋은 데는 없어요. 뭔가 좋은 게 있어, 뭔가 나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외국 가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유토피아 없습니다. 캐나다도 유토피아 아니에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거 있는데 외국 가니까 나쁜 거야. 그런 거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의료시설 같은 거, 한국에서 그냥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외국 가면 그게 제일 나쁜 거야. 네, 그런 거. 그래서 예명님이 앞으로 좀 본인 인생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좀 건강해지시고 본인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예명님. 제가 여명님 사연을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명님. 앞으로도 제 방송 꾸준히 봐주시고, 제 방송 초창기 멤버니까 어디까지나 여명님이 건강하게 살고 본인 일 하면서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돈을 얼마 벌건 어디서 일하건 간에. 네. 아무튼 여명님 오늘 사연 감사하고, 앞으로도 뭐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민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